그래서 제가 안진걸 소장님에 대한 이력도 뽑아왔습니다. 그렇죠. 현재 민생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네. 상지대학교 초빙 교수십니다. 예. 성공회대 외래 교수십니다. 예.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성공회대는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예. 예, 지우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사법 시행돼서 네. 저기 공모를 해야 돼가지고 네. 공모하면 탈락할 것 같아갖고 네. 포기했어요. 지금은 TBS TV 민생연구소에서 그렇죠. 매일 맹활약을 6시 하는 매일 매일 6시부터 TBS TV 민생연구소 네. 여러분 많이 봐주셔야 돼요. 네. TBS TV 민생연구소. 제가 오늘 그 국장님하고 프로그램 이게 상의를 하면서 여기는 무조건 다 자랑을 해도 괜찮다. 사신 방송. 그래서 모두 다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뭐 아시겠지만 뭐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하셨고 네. 전에 그다음에 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 팀장도 하셨고 2008년 이제 촛불 네. 집회 때 우리 서울에서 우리 백운종 대표님이랑 같이 네, 이제 네. 그 촛불 집회 열심히 그런데 했을 때 코리아 포커스 사회팀 팀장은 뭡니까? 네, 그때 여러분, 이제 예. 저 코리아 참여연대를 처음에 98년 12월부터 참여연대를 한 6년 반 다니다가 네. 너무 이제 힘들고 또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인터넷 미디어 사업에 뛰어든 거죠. 여러 그럼 기자 생활 하시던 거예요? 기자도 하고 뭐 기획도 좀 했어요. 오. 근데 워낙 뭐 제가 글도 못 쓰고 기획도 안 되니까 아이.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망한 회사예요? 지금 생각해도 망했구나. 가슴 아픈 일이죠. 모르셨죠? 몰랐어요. 1년 반을 다녔는데 망해가지고 포커스. 그래서 저는 나름 NGO 스텝 일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민단체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건설회사도 한 6개월 다녔었고 우리 건설이라는 건설. 요건 알아야겠습니다. 저 건설회사. 그다음에 코리아 포커스는 어쨌든 일반 기업에서도 한 1년 반 경험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희망제작소라는 싱크탱크도 한 1년 반 있었는데 네. 그게 어쨌든 사람이 여러 성공이든 실패든 또는 성공이나 실패라고 할 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바든 그게 다 인생에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양분이죠. 예. 네. 뭐 제가 자꾸 뭐 나경원 고발만 하는 분 것으로 사람들이 아는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마스크 갖고 왔어요. 두 분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재밌어요. 이제 여기 KF94잖아요. 맞습니다. 구하기 힘든 요즘. KF는 코리아 필터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제 네. 방진 기능이 있고 네. 숫자가 올라갈수록 기능이 뛰어난 건데 네. 여러분 제 전공은 요즘 이 마스크가 구하기도 어렵고 폭리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매점 매석, 사재기, 소비자 울리는 놈들 요런 놈들 문제 제기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월요일 날 매점 매석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어요. 처음으로 마스크와 손소정제를 평소보다 150% 정도를 재개놓고 5일 이상 재개놓으면 안진걸 소장님에 대한 이력도 뽑아왔습니다. 그렇죠. 현재 민생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 네. 상지대학교 초빙 교수십니다. 예. 성공회대 외래 교수십니다. 예. 근데 제가 잘 몰라서 성공회대는 끝났어요. 끝났습니까? 예. 예, 지우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사법 시행돼서 네. 저기 공모를 해야 돼가지고 네. 공모하면 탈락할 것 같아갖고 네. 포기했어요. 지금은 TBS TV 민생연구소에서 그렇죠. 매일 맹활약을 6시부터, 하는 매일 매일 6시. 6시부터 TBS TV 민생연구소 네. 여러분 많이 봐주셔야 돼요. 네. TBS TV 민생연구소. 제가 오늘 그 국장님하고 프로그램 이게 상의를 하면서 여기는 무조건 다 자랑을 해도 괜찮다. 사신 방송. 그래서 모두 다 자랑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저도 잘 모르는 뭐 아시겠지만 뭐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도 하셨고 네. 전에 그다음에 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조직팀 팀장도 하셨고 2008년 이제 촛불 네. 집회 때 우리 서울에서 우리 백운종 대표님이랑 같이 네, 이제 네. 그 촛불 집회 열심히 그런데 했을 때 코리아 포커스 사회팀 팀장은 뭡니까? 네, 그때 여러분, 이제 예. 저 코리아 참여연대를 처음에 98년 12월부터 참여연대를 한 6년 반 다니다가 네. 너무 이제 힘들고 또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인터넷 미디어 사업에 뛰어든 거죠. 여러 그럼 기자 생활 하시던 거예요? 기자도 하고 뭐 기획도 좀 했어요. 오. 근데 워낙 뭐 제가 글도 못 쓰고 기획도 안 되니까 아이.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 망한 회사예요? 지금 생각해도 망했구나. 가슴 아픈 일이죠. 모르셨죠? 몰랐어요. 1년 반을 다녔는데 망해가지고 포커스. 그래서 저는 나름 NGO 스텝 일만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민단체를 20년 가까이 했지만
건설회사도 한 6개월 다녔었고 우리건설이라는 것을. 요건 알아야겠습니다. 저도 건설회사. 그다음에 코리아 포커스는 어쨌든 일반 기업에서도 한 1년 반 경험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희망제작소라는 싱크탱크도 한 1년 반 있었는데 네, 네. 그게 어쨌든 사람이 여러 성공이든 실패든 또는 성공이나 실패라고 할 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바든 그게 다 인생에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양분이죠. 예. 네. 뭐 제가 자꾸 뭐 나경원 고발만 하는 분 것으로 사람들이 아는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마스크 갖고 왔어요. 두 분 이야기 하기 전에 조금 재밌어요. 이제 여기 KF94잖아요. 맞습니다. 구하기 힘든 요즘. KF는 코리아 필터라는 뜻이잖아요. 네, 이제 네. 방진 기능이 있고 네. 숫자가 올라갈수록 기능이 뛰어난 건데 네. 여러분 제 전공은 요즘 이 마스크가 구하기도 어렵고 폭리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매점 매석, 사재기, 소비자 울리는 놈들 이런 놈들 문제 제기하는 게 제 전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월요일 날 매점 매석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어요. 처음으로 마스크와 손소정제를 평소보다 150% 정도를 재개놓고 5일 이상 재개놓으면 그 매점 매석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알겠죠. 한 달에 10,000개 정도를 판매했는데 5일 동안 15,000개를 갖고 있어요. 안 팔고. 안 팔고 쟁여놓고 아니면 있어. 아주 일부만 조금만 찔끔 판다든지. 매점 매석이라는 뜻 자체가 그거잖아요. 네. 몽땅 사놓고 찔끔 찔끔 판다는 빼고. 뜻이니까. 가격 상승시키고. 예, 그래서 가격 상승시키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정부에서 매점 매석 고시 발표 잘했고요.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네. 그래서 이제 생산자, 유통자들이 모두 신고를 해야 돼요. 생산량, 유통량, 가격. 이것도 정부가 매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지금 팍팍해졌는데 자영업자들도 어려워지고 저는 뭐 굴하지 않고 오늘 저녁에도 모임을 2개나 합니다. 예. 할 모임은 하시자고요. 그렇죠. 손 잘 씻고 필요한 마스크 쓰면 되고. 근데 이제 자가격리자들하고 이제 식사하거나 어디 위험지역 다녀서 하면 식사하면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모임 하셔도 되니까. 우리 안진건 소장 같은데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모임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늦게까지 과로하셔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과로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매일 제일 요즘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네, 저도 제일 유명합니다. 예전보다 그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네. 술이나 모임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시 좀 최근에 모임을 잡은 게 너무 지금 서민 경기가 파탄날 정도로 너무 많은 행사나 모임이나 미팅이 취소되고 있어요. 식당에 가보면 손님이 막 한 팀밖에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스키장 갔다 왔는데 스키장 단독 활강한대요. 아무도 안 와갖고 자기 가족들만 단독 활강하고 있고. 이럴 때 스키장 가야 돼요. 이럴 때 이럴 때 스키장 가야 스키장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지금 심지어 처음에는 4배, 최근에 10배까지 뛰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정부가 잘하고 있지만 또 시민사회단체들이 또 저희 촛불 시민들이 이런 짓 못하게 먹을 것으로 장난치는 기업이나 사람들. 맞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우리 김기태 미국 변호사가 엄청 열심히 대응해 오셨잖아요. 그다음에 재난 상황 악용해서 우리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 폭리 취하는 사람. 반드시 엄벌하고 근절시키자.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는 지금부터 사실 마스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만 해도 지금 4,000원까지 뛰어 있거든요. 하나에 막 3, 그러니까 4,000원까지. 4,000원인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게 네. 아니 나 이게 틴데, 나는 이게 틴데는. 원래는 1,000원에 몇 개씩 주둔물로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개에 4만 원을 팔았어요. 네. 그러니까 400원 정도밖에 안 400원 되는데 그렇지, 맞아요. 지금 막 10배까지 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 난리냐. 1,000원짜리 마스크가 마스크를 이제 우리 김기태 변호사님 기준으로 하면 4 식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개 사도 4,000원. 4,000원. 한 달이면 12만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거 우리 서민들 안 그래도 힘든데 저는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이럴 때는 좀 예비비도 풀어서 재난기금도 풀어서 서민 중산층의 마스크 비용도 좀 지원도 해주고 좀 원래 그게 예산이 잡혀 예산이 있었던 있으면 건데. 그거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134억인가요? 130억인가를 네. 깎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국가가 거부할 만큼 비축해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격이 그렇죠. 이렇게 오를 올 수가,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국가가 사놓는 거거든요. 그럼요. 미리 예산을 예산으로 들여서. 사서 저소득 중심으로 주겠다는 네. 건데 그것을 전액을 깎자고 한 게 여러분 그 세계 최악의 정치 집단 저는 늘 쓰레기 정치 집단을 말하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전액을 깎자고 주장도 했습니다. 네. 심지어. 네, 사실은 그런 정말 집단은 여러분, 그런 집단이 그 헌재에서 해산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 통진당이 뭐 논란이 있었지만 통진당이 해산될 일까지는 아니죠. 법리적으로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 국민들이 마음에 안 들면 선거에서 표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통진당은. 네. 자한당은 사실 쿠데타를 실제로 예. 모의한 정황이 나왔잖아요. 남산의 그렇게. 부장들의 후예 아닙니까? 남산의 부장들의 후예. 박정희 전두환의 후예이고
이번 촛불 시민혁명 때도 쿠데타가 뭐 이 세력들 아닙니까 일부가. 예, 저는 여기서 예. 또 남산의 부장들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이런 방송입니다. 새 아들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면 되고. 네. 마스크 포기 여러분 마스크 네. 포기 못하게 계속 투쟁할게요. 네. 예. 예, 지금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네. 남산의 바람과 부장들 함께 사라지다의 이 네이밍을 어떻게 짓게 어쩐다고. 됐는지 잠깐 네. 소개 좀 남산의 해주셨으면 부장들. 좋겠어요. 너무 네. 재밌잖아요. 네. 남산의 부장들을 보면은 천만 가야 돼 천만. 네. 자 거기서 보면은 자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네. 물론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만 네, 네, 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왜 어떻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딱 한 가지였으니까 박정희 암살 사건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수사권을 마구 휘두르다가 처음에는 뭐 김재규 잡아놓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상관을 잡아놓죠. 네. 그러다가 마침내는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뭐 수사권 함부로 휘두르면 뭐가 된다? 쿠데타도 된다. 아. 그거는요. 1980년에도 통용되는 거였고 지금도 통용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그러니까요. 계속 통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이기 때문에 네. 국민적 통제나 비판을 받아야죠. 당연히 지금 어때려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윤석열 총장님한테 저도 한 말씀 드리면